이 한살림은 농업을 살리고 건강한 소비를 통해서 우리 지속 가능한 인간들의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유기농업과 생명운동을 선도해온 명실상부한 최초이자 최대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친환경 유기농 생활협동조합 조직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서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중앙당에서는 맨날 쌈박질만 하고 이래 돼가지고서는 정권 교체가 과연 되겠나? 예, 우리 괴산의 당원 동지들께서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특히 어르신 당원들 또뭐 원로 고모님들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아주 반갑기도 하고 또 저로서는 너무 든든합니다. 그 방금 우리 이제 질문 속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건강한 그런 데 삶을 해 나가려면 건강한 먹거리가 이제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농민들이 그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이나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해도 제대로 이렇게 팔로 확보가 안 되니까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한살림의 경우는 그런 유기농을 생산하는 생산자 공동체와 또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 생활 조합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유기농 생산자들은 안정적으로 판매를 확보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도시의 소비자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또 먹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정말 참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60만 아까지 조합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정말 5천만 모두가 조합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합 차원의 민간 차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런 것을 반드시 제정해서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유기농 이런 농산물의 생산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 지금 위기에 빠진 농업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식량 곡물 자급률이 23%밖에 안 됩니다. 무려 77%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곡물을 많이 생산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요즘 해마다 기상 뭐 이런 아주 그 이상 기후 이런 것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보면 언젠가는 지금까지 곡물을 수출하던 나라들이 곡물을 수출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조만간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먹거리에서부터 굉장히 큰 위협을 받게 되고 아니면 식량 주권을 또 위협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 기반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또 식량 자급률과 곡물 자급률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계속 농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이렇게 취급하면서 농민들 숫자도 줄여나가고 농지도 줄여나가고 이런 이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지원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FTA를 많이 체결한 나라인데 아마 FTA를 체결할 때마다 농민들은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근래에 한중 FTA 때문에 우리 농업 분야에 피해들이 많은데 FTA 자체는 전체적으로 통상국가인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피해보는 분야가 생기게 되고 그 피해보는 분야의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 분야지 않습니까? 이 피해보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득을 보는 분야 쪽에서 이득 보는
이득분을 거두어서 그 부분을 피해보는 농업 분야에 지원해주는 이런 이제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2012년 대선 출마할 때 그때 쌀 80kg 한가마 그 산지 가격이 17만 원 선이었어요. 그거를 21만 원 선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저도 또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도 함께 나란히 똑같이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쌀값이 올라가기는커녕 점점점 떨어져서 작년에는 그것이 15만 원 선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 농민들이 이제 못 살겠다. 좀 우리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라고 거리에 나서서 호소했던 것이 그때 말하자면 민중걸기 대회. 그 백남기 농민이 거기에 참여했었는데 그렇게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농민들을 상대로 물대포를 그렇게 쏘아서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없이 오히려 부검을 해서 한 번 더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살이 엄청 대풍이 돼가지고 이게 대풍이 되면 농민들에게는 큰 행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쌀값이 또 더 떨어져서 지금은 뭐 13만 원 선이 무너지고 어떤 지역은 11만 원 선까지 떨어졌다는 지금 보도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풍전이라는 것이 농민들에게 오히려 더 고통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쌀값도 과거에 우리가 공약을 했던 그 정신대로 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쌀 재고가 남아 도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 도는 그런 재고미들을 이번에 수재를 입은 그 북한 수재민들을 돕는 어떤 인도적인 지원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남아 도는 쌀을 북한의 어떤 지하 강물하고 교환하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소비체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가 정말 절박합니다. 내년에 이 정권 교체가 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위기감을 가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괴산의 승리, 나아가서는 역시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청권의 승리가 필수적입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 충청권의 승부가 전체 승부를 좌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당원 동지들이야말로 내년도 대선 승리 정권 교체를 가장 앞장서서 이뤄내셔야 될 주역들이십니다. 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나 기대는 과거는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너무 간절해진 거죠. 국민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는 좀 진짜 제발 좀 바꿔줘야겠다. 옛날에 자유당 시절에 우리 어르신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못 살겠다 알아보자. 지금 그때 그 심정들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간절함이 정권 교체의 그 가능성, 기대를 그만큼 키워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기필코 그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꼭 받들어서 정권 교체라는 그 아주 시대적인 과제를 꼭 우리가 해내야겠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까 우리 중앙당 걱정하셨습니다만 우리 당은 많이 탄탄해졌습니다. 우선은 지역정당도 벗어나서 이제는 또 전국정당이 되고 충청 지역도 지난번 총선 때 훨씬 더 강해져서 그만큼 승리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철벽 같았던 영남 지역의 그런 정치 지역 구도도 많이 이제는 무너졌고요. 또 중앙당은 지금 거의 추미애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체제가 돼 있어서 다음에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총동원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당의 또 대선 후보군들 얼마나 좋습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박문순 시장, 뭐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뭐 김부경 의원 다들 아주 뭐 행정 경험도 풍부하고 잘 준비된 그런 좋은 후보들이어서 이 후보들이 서로 경쟁할 땐 하더라도 또 경쟁 마치면 함께 힘을 모으는 이런 이제 협력적인 경쟁만 해낸다면 저는 뭐 상대 후보가 누가 되든 또 우리 쪽 후보가 누가 되든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요. 그렇게 또 이 좋은 후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 이후에 다음에 정권 운동도 함께 나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보다 더 힘차게 개혁도 할 수 있는 그런 추진 동력도 되고 또 정권을 두 번, 세 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원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또 이제 뭡니까 이게 송무선 장관 또 회고록 때문에 막 또 논란이 많아서 아마 이제 걱정들 또 하실 것 같은데요. 이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저 문재인이 가장 앞서가니까 저 문재인이 두려워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민생 파탄 거기다가 최순실, 우병우 이런 정말로 어떤 뭐 권력 실세들의 국정농단, 그다음에 비리, 또 우리 병남기 그 농민에 대한 부금 문제 이런 것을 가리고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다시 또 색깔론 덜미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그 새누리당의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 저희를 다 간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와서 10년 전에 일 가지고 선거에 앞두고 다시 또 색깔론 새누리당에 늘 고집병이 다시 도지는 건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먹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이 상황을 냉정하게 그렇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하나만 더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정말 새누리당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렇게 9년 동안 정말 경제에 철저하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경제에 무능하다는 게 확인됐죠. 경제만큼은 새누리당이 더 잘할 거다라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새누리당이 경제에 유능하다는 말에 속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시 정권 맡기기 어렵겠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새누리당은 이제는 안보 프레임에 기대어서 또 내년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보는 과연 새누리당이 유능한 것입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경제 실패 못지않게 안보도 남북관계도 철저하게 파탄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불안하고 이제 전쟁을 걱정하게 돼요. 그야말로 안보 무능한 거죠. 새누리당은 경제만 무능한 것이 아니라 안보도 무능하게 짝이 없는 정당입니다. 국정 운영의 두 기둥이 하나는 경제, 하나는 안보인데 경제도 무능하고 안보도 무능하고 이런 정당에게 다시 정권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비하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안보 얼마나 든든했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는요 2차례 서해전을 겪었는데 두 번째는 기습당했죠. 다 연평해전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습당했지만 굳건하게 격퇴했죠. 북한이 우리 NLL 남쪽으로는 한 발자국도 못 내려갔어요. 철동같이 NLL을 지켜냈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하고 군사적 충돌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한하고 군사적 충돌 때문에 우리 국민이나 장병들이 아깝게 목숨을 잃거나 다치거나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NLL 남쪽으로 넘어오려는 시도 자체를 북한이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방적인 안보를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 지금 다시 색깔론 이렇게 제기하고
그 다음에 그 10년 전 상황을 가지고 논란하는 새누리당에게 안보, 국민의 정부가 참여정부만큼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혹시 또 우리 또 충청도 지역이 또 다들 보수적인 곳 아닙니까? 다들 안보 때문에 걱정하는 말씀하시면 이제는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안보 우리가 훨씬 잘한다. 새누리당 정말 안보 무능하다. 실패했다. 그러니 이제는 경제도 안보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맡겨라. 자, 그렇게 자,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다음 대선 꼭 이기십시다. 더불어! 화이팅! 문재인! 화이팅! 해산! 화이팅! 고맙습니다.